퇴직을 앞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출근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얼마나 평화로울까. 이제는 내 시간이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평화는 길지 않습니다. 오히려 퇴직 후 3개월이 가장 혼란스럽고 인생의 리듬이 완전히 뒤집히는 시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직 회사원 박정호 씨의 이야기를 통해 그 3개월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박 씨는 35년 동안 중견기업 관리직으로 일했습니다. 성실하고 꾸준한 성격으로 동료들에게 신뢰받는 직원이었죠. 그러나 61세 회사가 구조 조정을 단행하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위로금 7천만 원, 퇴직금 1억 5천만 원,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을 앞두고 있던 그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처음 한 달은 행복했습니다. 늦잠을 자도 죄책감이 없었고 아내와 함께 등산도 하고 낮에는 커피 한 잔 들고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허전함이 깊어졌습니다. 둘째 달이 되자 생활의 리듬이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주말과 평일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렇게 예민해졌어요? 박 씨는 스스로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은퇴 후 공백의 심리적 충격기라고 부릅니다. 수십 년 동안 직업 정체성에 기대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사회적 역할을 잃을 때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달 문제는 돈에서 시작됐습니다. 퇴직금에서 일부는 자녀 결혼 자금으로, 일부는 집 수리비로 나갔습니다. 연금은 아직 개시 전이었고 생활비는 통장에서 빠져나가기만 했습니다. 박 씨는 처음으로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회사 다니며 꾸준히 저축했지만 수입이 끊긴 순간 돈의 흐름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지출이 나쁘지 않아 보였지만 그것이 매달 반복된다는 사실이 서서히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 무렵 한 지인은 그에게 퇴직하면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되묻고 싶었습니다. 그 인생은 돈이 있을 때 얘기 아니냐고.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6개월 내에 퇴직자 10명 중 7명은 예상보다 빠르게 돈이 줄어든다는 현실을 체감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수입이 끊겨서가 아니라 소비 구조가 회사 다닐 때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월급이 들어오니 지출이 자동으로 조절됐지만 은퇴 후에는 돈이 남아있으니 써도 된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박 씨의 집에서도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집에 있으니 식비가 2배로 늘었다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은 박 씨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는 점점 집안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가족의 대화도 줄었습니다. 예전엔 회사에서 인정받는 위치였지만 집에서는 하는 일 없는 사람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상실의 공허감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역할을 통해 자존감을 유지하는데 그 기반이 사라지면 작은 일에도 감정이 흔들립니다. 이 시기에 박 씨는 동호회에 나가보기도 하고 취미로 사진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만족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현실이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그는 지역 시니어 재능 나눔 센터에서 회계 자문봉사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회계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하루 이틀만 도와주려 했는데 예상 외로 그 일이 박 씨에게 다시 삶의 의미를 줬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2달쯤 되자 그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박 과장님, 이 부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 순간 그는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부터 소비도 줄었습니다. 돈을 절약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안정되자 불필요한 소비 욕구가 사라진 겁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소속감이 회복되면 보상 소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은퇴 후 3개월은 단순한 휴식기가 아닙니다. 삶의 궤도를 재정립해야 하는 재구성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무사히 건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계획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얼마나 모았는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미리 그려본 사람만이 심리적 공백을 버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첫 100일을 적응기로 보고 이 기간에 3가지를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하루의 루틴을 유지하는 것. 일어나서 식사하고 가벼운 활동을 하는 일정한 리듬이 삶의 구조를 지탱합니다. 둘째,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것. 퇴직 후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것이 인간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점검을 실시간으로 하는 것. 지출의 흐름을 직접 눈으로 보며 불안보다 통제를 느껴야 합니다. 박정호 씨는 지금 다시 일주일에 3번 소규모 자문 활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냥 봉사인데요. 그게 제 하루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라고 말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유였던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은퇴를 끝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체성의 전환점입니다. 직장인이었던 자신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나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대부분 3개월 안에 시작됩니다. 은퇴 후 3개월 모든 것이 변했다는 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 나 사이의 관계가 다시 쓰이는 시기입니다. 어떤 이는 그 시간을 방황으로 보내고 어떤 이는 그 시간을 새로운 출발로 만듭니다. 당신이 어느 쪽이 될지는 바로 지금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후의 3개월은 단순히 직장 생활의 끝이 아니라 인생의 구조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다. 그 기간 동안 많은 이들이 혼란을 겪는다. 그런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10년, 나아가 노후 전체가 달라진다. 이번 칼럼에서는 전직 회사원 박정호 씨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첫 3달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퇴직 첫 달은 대부분 해방의 시간이다. 오랜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행복하다. 박 씨도 그랬다. 시계를 보지 않아도 되는 아침, 서류 대신 신문을 펼치고 회의 대신 산책을 나서는 일상이 처음엔 신선했다. 그러나 그 여유는 금세 낯설어졌다. 그는 자신이 매일 하던 일들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삶을 구성하던 틀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틀이 사라지자 하루가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렸다. 인간은 익숙한 리듬 속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일을 그만둔 순간 그 리듬이 무너진다.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처음엔 달콤하지만 곧 나의 시간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불안으로 변한다. 이 시기를 잘 넘기지 못한 사람은 은퇴 후 무기력에 빠진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상실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자신이 사회에서 차지했던 역할이 사라질 때 사람은 존재의 이유를 잃는다는 것이다. 퇴직 전까지 자신을 회사원으로 정의했던 사람은 퇴직 후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마주한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 삶의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진다. 둘째 달이 되면 재정의 현실이 보이기 시작한다. 퇴직금이 들어왔지만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다.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주는 압박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불안이다. 박 씨는 매달 나가는 생활비를 보며 처음으로 돈이 내가 아니라 적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꼈다. 직장에 있을 때는 소비를 통제할 필요가 없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월급이 들어오니 지출이 순환 구조 안에 있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이 구조가 깨진다. 수입은 없고 지출만 남는다. 이때 가장 많이 생기는 감정이 두려움이다. 자신이 준비한 자산이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 그리고 그 불안을 덮기 위해 또다시 소비로 마음을 달래려는 충동. 이것이 은퇴자의 재정 악순환을 만든다. 3번째 달에 들어서면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 현실로 다가온다. 회사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명과 대화했지만 은퇴 후에는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늘어난다. 퇴직 전엔 같이 일한 동료였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멀어진다. 박 씨도 퇴직 후 처음 2달 동안 몇 번 동료들과 모임을 가졌지만 3번째 달부터 연락이 줄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회사에서의 관계는 회사가 만들어준 것이었구나. 인간관계의 뿌리가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직장이 사라지면 관계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은 고립의 습관이다. 처음에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사회적 기술이 퇴화한다. 말수가 줄고 외출이 줄고 결국 마음도 다치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를 다르게 통과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작은 일이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았다. 박 씨는 회계 자문 봉사를 시작하면서 삶이 달라졌다. 보수가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 일을 통해 누군가가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경험이 생겼다. 그 말 한마디가 자존감을 회복시켰다. 그는 말한다. 다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인 줄 몰랐어요. 심리 전문가들은 말한다. 인간은 돈이 아니라 의미로 살아간다고. 은퇴 후의 핵심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는 것이다. 의미가 있는 일은 반드시 잃을 필요는 없다. 누군가는 봉사를 통해 찾고 누군가는 취미를 통해 찾는다.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오늘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 답이 생기면 재정의 불안도 줄어든다. 실제로 은퇴 후 봉사활동이나 파트타임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소비 욕구가 낮고 건강 지표도 높게 나타난다. 마음이 안정되면 돈은 저절로 흘러가듯 관리된다. 은퇴 후 3달은 심리적 리셋의 기간이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이 준비하지 못했던 영역을 깨닫는다. 돈만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불안에 흔들리고 돈이 부족해도 마음의 루틴을 세운 사람은 오히려 안정된다. 결국 은퇴 준비의 본질은 재정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다시 짜는 일이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성공적 은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매일 일어나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유가 있고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은 기대되는 상태, 그것이 성공적인 은퇴다. 박정호 씨가 다시 삶을 되찾은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직장인으로 살지 않는다. 대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의미 있는 하루를 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단지 집 안에만 머물던 그가 한 걸음 밖으로 나갔다는 것, 그것이 전환의 시작이었다. 은퇴 후의 삶은 결국 움직이는 자에게 기회를 준다.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불러주지 않지만 내가 세상에 다가가면 문은 열린다. 그리고 그 문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운다. 일은 나를 지치게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살아있게도 한다는 사실을. 결국 은퇴 후의 행복은 소득이 아니라 속도다. 너무 빠르게 멈추면 마음이 붕 뜨고 너무 늦게 멈추면 지쳐버린다. 자신만의 속도로 인생의 두 번째 리듬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은퇴의 기술이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가? 그렇다면 돈의 액수보다 먼저 자신의 하루를 상상해 보길 바란다. 출근하지 않는 아침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누구를 만나고 싶은지, 어떤 일에 기쁨을 느낄지를. 그 상상이 현실이 될 때 은퇴는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된다. 그리고 혹시 이미 은퇴 후 3개월의 혼란 속에 있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길 바란다. 진짜 변화는 바로 그 불안 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은퇴 후 3개월 모든 게 변한다는 말은 사실 2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잃어버린 일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삶의 리듬이 만들어지는 변화다. 어떤 변화를 선택하느냐는 오직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 결국 은퇴란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의 2번째 설계도다. 그 도면 위에 무엇을 그릴지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